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니. 준호가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환경생태학 연구원이셔서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웠어요. 1시간 정도 걸어 마침내 등산로에 도착했을 때 준호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늘도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우 씨.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 밤을 숲에서 보냈을지도 모르겠네요. 천만에요. 도움이 되어 기뻐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다음에 꼭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요. 그리고 생태공원 프로젝트에 당신의 지식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민우는 기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아들었고 두 사람은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헤어지며 준호는 무언가 특별한 인연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인연은 무엇일까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등산로에서 벗어난 지 얼마나 지났는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목시계는 오후 5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갑자기 내려앉은 안개 때문에 주변 풍경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런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네.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유명 건축설계사무소 비전 아키텍츠의 대표로서 그는 강원도 생태공원 설계 프로젝트를 위해 현장 조사를 나왔다가 이런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희귀 식물을 찾겠다는 욕심에 등산로를 벗어난 것이 실수였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보았지만 화면은 새까맣게 꺼져 있었어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것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이런 때 배터리가.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고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모든 나무와 바위가 비슷하게 보여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괜찮으세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준호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청년이 그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대학생처럼 보이는 청년의 얼굴에는 맑고 순수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아, 네, 길을 좀 잃어버렸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청년은 몇 걸음 더 다가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민우라고 합니다. 식물생명과학과 2학년이에요. 학과 과제로 식물 조사하러 왔다가 우연히 지나가게 됐어요. 준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운이 좋네요. 박준호라고 합니다. 민우는 준호에게 다가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려고 했어요? 원래는 북쪽 능선에 있다는 희귀 식물을 찾으러 갔다가 준호가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민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혹시 섬잣나무 군락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알았죠? 제가 그곳에 대해 논문을 쓰고 있거든요.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어요. 지금은 날이 어두워져서 위험하지만 우선 안전하게 등산로로 모셔다 드릴게요. 민우는 놀라운 숲에 대한 지식으로 준호를 안내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식물들의 이름과 특징을 들으며 준호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마치 살아있는 백과사전처럼 민우는 모든 식물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니. 준호가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어요. 민우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환경생태학 연구원이셔서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웠어요. 1시간 정도 걸어 마침내 등산로에 도착했을 때 준호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늘도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우 씨.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 밤을 숲에서 보냈을지도 모르겠네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천만에요. 도움이 되어 기뻐요. 민우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다음에 꼭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요. 그리고 생태공원 프로젝트에 당신의 지식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민우는 기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아들었고 두 사람은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헤어지며 준호는 무언가 특별한 인연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준호는 바쁜 일상에 곧 그 만남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핸드폰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호님. 강원도에서 만났던 민우입니다. 잘 지내시죠?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민우의 카톡 프로필 사진에는 그와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함께 찍힌 사진이 있었습니다. 순간 준호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 이럴 수가? 화면 속 여성의 얼굴은 22년 전 준호의 첫사랑이었던 이서연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환경생태학과에 다녔던 서연과의 추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준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기억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건축학과 학생이었던 자신과 서연은 캠퍼스에서 우연히 만나 열렬히 사랑했지만 준호 부모님의 반대와 그의 유학 결정으로 이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우의 나이 21살. 준호의 손가락이 떨리며 계산했습니다. 시간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며 뛰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혹시 민우가 내 아들일까?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준호는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생태공원 현장 조사를 핑계로 민우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민우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우 씨. 생태공원 프로젝트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어요.
혹시 시간이 되면 만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머니도 함께 모시고 오면 좋겠네요. 메시지를 보내고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2년 전에 놓아버렸던 인연이 이렇게 다시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기대와 두려움, 그리고 설렘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약속 당일, 준호는 식당 앞에서 초조하게 발끝으로 바닥을 톡톡 두드리며 기다렸습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처음 면접을 보러 가는 신입사원처럼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어요.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괜찮을까? 서연이 날 알아볼까? 그녀가 놀라면 어쩌지? 머릿속은 온통 질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22년이란 세월은 준호의 외모도 많이 변화시켰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첫사랑에 대한 감정은 여전했습니다. 먼발치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민우였어요. 준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준호님, 기다리셨어요? 민우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아니, 방금 도착했어. 준호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서연은 어디 있지?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민우는 조금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조금 늦으실 것 같아요. 일이 갑자기 생겨서 20분 정도 후에 오신대요.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을 만날 준비를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고 생각했거든요. 괜찮아요. 그럼 우리 먼저 들어가서 기다릴까요? 준호가 식당 문을 가리키며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 안으로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우는 학교 생활과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들려주었고, 준호는 그의 모습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 씨는 어떻게 식물학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민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이 컸어요. 어릴 때부터 자연을 사랑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자랐거든요. 저도 모르게 식물들의 이름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이 환경생태학을 전공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그녀의 열정이 아들에게도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민우가 머리카락을 넘기는 순간 준호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숨을 멈췄습니다. 민우의 오른쪽 귀에는 특이한 형태의 작은 구멍이 있었어요. 이루공이라 불리는 선천성귀 구멍이었습니다. 준호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오른쪽 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에게도 똑같은 위치에 이루공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박준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지셨는데 민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급하게 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말을 끝맺지 못하고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그때 식당 입구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했습니다. 이서연이었습니다. 22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더 성숙해진 얼굴이지만 여전히 그 맑은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는 그대로였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여기요. 서연은 아들을 향해 미소 짓다가 그 옆에 앉아있는 준호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고 눈이 커졌어요. 놀라움이 얼굴 전체를 덮었지만 순간적으로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테이블에 다가오며 담담하게 인사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에 힘이 빠져 테이블을 꾹 잡았어요. 오랜만이에요. 서연 씨. 민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아세요? 박준호님을. 서연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응, 대학 때 같은 동아리 활동을 잠시 했었어. 준호의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동아리 활동이라니, 그들의 관계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민우 앞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고 세 사람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준호는 생태공원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고 서연은 최대한 민우에게 집중하며 준호와의 직접적인 눈 맞춤을 피했습니다. 사실 민우 씨의 식물학 지식이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준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민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어떤 방식으로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 회사에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요. 특히 생태공원 설계에 민우 씨의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서연의 포크가 접시에 떨어져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인턴십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 학업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요.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아닌 민우에게 건넸어요.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민우는 기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기회네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준호는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연 씨,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오래된 친구로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야, 먼저 차에서 기다려줄래? 잠시 후에 갈게. 민우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은 그들 사이에는 22년이란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요. 민우를 키우느라 바빴죠.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민우의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요? 서연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해외에 있어요. 연락이 잘 안 돼서. 준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우의 나이가 21살이죠? 준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 같았어요. 네,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뒤에 있는 150, 저와 똑같은 위치에 있더군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민우가 기다리고 있어서. 준호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서연 씨, 민우가 혹시 인턴십 제안은 생각해 볼게요. 민우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서연은 준호의 질문을 피하며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가방을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또 연락드릴게요. 준호가 말했지만 서연은 이미 카페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준호는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민우의 나이, 150, 그리고 서연의 어색한 반응. 모든 것이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정유진 씨, 잠시 들어와 주세요. 비서실장 정유진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사장님? 준호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중요한 부탁이 있어요. DNA 검사를 준비해 주세요.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DNA 검사요? 네, 비밀리에 진행해 주세요. 오늘 만난 대학생 민우에 대한 검사입니다. 유진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마음속에는 22년 전 서연과의 추억과 함께 민우가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점점 더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사장실에서 나오며 온몸에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DNA 검사라니, 그것도 어떤 대학생에 대한 것이라니.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들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유진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초조하게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DNA 검사를 요청한 이유가 무엇일까?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용기를 내어 준호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은 심호흡을 한 후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사장님, DNA 검사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이런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유진 씨, 준호가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준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비밀을 지켜줄 수 있겠죠?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사장님.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2년 전 대학 시절에 제가 서연이라는 여학생과 연인 관계였어요.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호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어제 만난 민우가 그 여성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민우의 나이와 여러 정황상 그가 제 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유진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최대한 감정을 숨기려 노력했어요. 아, 그렇군요. 사실 유진은 오랫동안 준호를 짝사랑해왔습니다. 10년 전 비전 아키텍처에 입사했을 때부터 그의 진지한 모습과 따뜻한 마음에 이끌렸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표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DNA 검사가 필요한 거군요. 유진이 침착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만약 민우가 정말 준호의 아들이라면 그녀의 짝사랑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네, 확실히 알고 싶어요. 준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탁드려요. 유진 씨. 유진은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지만 그것은 그저 입술을 비틀어 올리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비밀리에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화장실로 급하게 들어가 칸막이 문을 잠그고 흐느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유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민우였어요. 여보세요? 유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우라고 합니다. 박준호 사장님 소개로 인턴십 면접 약속을 잡으려고 연락드렸어요.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혹시 준호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아, 네. 면접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가능합니다. 유진은 최대한 감정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민우의 밝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유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유진은 주소록을 뒤적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형부. 저 유진이에요.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유진의 형부 김현우는 유명 대학병원의 유전자 검사실 책임자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형부에게 개인적인 부탁이라며
DNA 검사 결과를 조작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뭐라고? 유진아, 그건 불법이야. 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발요. 형부,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유진이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현우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일단 생각해볼게. 하지만 약속은 못해. 감사합니다. 형부. 유진은 그 말만으로도 희망이 생겼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민우는 비전 아키텍츠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눈은 건축 사무소에 세련된 인테리어를 보며 반짝였어요. 유진은 민우를 처음 보는 순간 놀랐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준호의 젊은 시절을 볼 수 있었거든요. 같은 눈매, 비슷한 미소, 그녀의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우입니다. 인턴십 면접 약속이 있어요. 민우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유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님께서 곧 면접을 보실 거예요. 민우를 회의실로 안내한 후 유진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김민우 학생이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즉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와 민우의 대화 소리가 복도를 타고 유진에게 들려왔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섞이는 것을 들으며 유진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준호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유진 씨, 민우를 생태공원 프로젝트팀에 배치해 주세요. 그의 식물학 지식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DNA 검사는 어떻게 됐나요? 유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샘플이 필요해요. 민우의 머리카락을 구했어요. 준호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샘플이에요. 유진은 봉투를 받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앞에 위기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유진은 형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부, 결정하셨나요? 현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알았어, 도와줄게. 하지만 이번 한 번뿐이야. 그리고 아무도 이 일에 대해 알아서는 안 돼.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형부,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전화를 끊은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마음도 그만큼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우와 준호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을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유진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녀는 큰 잘못을 저지르려 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준호의 사무실로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어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왔습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의 눈이 검사 결과를 향했고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럴 수가. 결과는 민우가 준호의 아들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루공, 민우의 나이, 서연과의 과거 관계, 모든 것이 일치했는데 검사 결과는 그의 기대와 완전히 달랐어요. 그날부터 준호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는 민우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매일 함께하던 점심시간도 피하고 프로젝트 미팅에서도 민우의 의견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준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준호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박준호님,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준호는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한편으로는 민우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준호가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우의 눈빛이 슬퍼졌어요. 제가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준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우에게 이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업무가 많아서 그래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는 사무실을 나가면서 작게 말했어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문이 닫히자 준호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듯했어요. 한편 유진은 준호의 변화를 만족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갈 거야.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회사의 수석 건축가 최태영은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그는 준호에게 물었어요. 요즘 왜 그래? 민우에게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는 거야?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친구인 태영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 서연과의 과거, 그리고 자신의 실망감까지. 태영은 준호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을 크게 떴어요. 잠깐, 민우와 내가 같은 위치에 이루공이 있다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른쪽 귀에 태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루공은 유전적 특징인데 그게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건 우연으로 보기 어려워. 그리고 태영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유진이 형부가 어디 근무하는지 알아?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어디?
바로 내가 DNA 검사를 의뢰한 그 병원의 유전자 검사실 책임자야.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태영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결과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유진이 널 오랫동안 좋아했다는 건 회사 사람들 다 아는 사실이잖아. 준호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이었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영은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도울게. 다른 병원에서 비밀리에 두 번째 DNA 검사를 준비하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 씨, 내일 시간 있으세요? 같이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네, 물론이죠. 전화를 끊은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그의 마음도 다시 희망의 불빛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태영은 김현우 검사실의 직원 중 한 명과 접촉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검사실 직원에게서 충격적인 증거를 확보했어요. 유진이 자신의 형부에게 DNA 검사 결과를 조작하도록 부탁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증거를 들고 준호에게 달려간 태영의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자, 이거 봐. 유진이 검사 결과를 조작했어. 준호는 증거를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려왔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을 강하게 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내가 10년 넘게 신뢰했던 사람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즉시 유진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유진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그녀는 준호의 표정을 보고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챘어요. 태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유진 씨.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유진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준호가 증거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유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장님, 그건 진실을 말해주세요. 왜 이런 일을 저질렀죠? 준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사장님을 사랑했어요. 그녀의 고백에 사무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10년 동안 함께 일해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민우 씨가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것이 두려웠어요. 당신을 잃을까봐. 준호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유진 씨, 지금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마세요. 법적 조치는 추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해합니다. 유진이 떠난 후 준호는 즉시 두 번째 DNA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민우와 서연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둘을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일주일 후 새로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민우는 확실히 준호의 아들이었습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의 가슴이 벅차올라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내 아들, 정말 내 아들이었구나. 준호는 서연과 민우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두 사람이 도착하자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어요. 서연과 민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민우 씨, 사실 당신은 제 아들입니다.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서연은 놀라움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준호는 DNA 검사 결과와 유진의 조작 사실, 그리고 두 번째 검사 결과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서연 씨,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유학을 떠나기 직전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하지만 당신의 미래를 위해 말하지 않기로 했죠. 당신 부모님도 우리 관계를 반대하셨고. 민우는 충격 속에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혼란이 가득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22년 동안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고요? 준호와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우는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준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이해해줄까요? 서연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민우는 착한 아이예요. 언젠가는. 몇 주가 지나고 민우는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준호와 함께 생태공원 프로젝트에 복귀했고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서연도 환경 컨설턴트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인연의 숲이라는 독창적인 개념을 발전시켰어요. 어느 날 준호는 민우에게 귀에 있는 이루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특징이야.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적 특징이지. 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 한마디에 준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22년의 공백을 메우는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준호와 서연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22년 전에 끊어진 인연을 다시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생태공원이 완성되어 가는 가운데 세 사람의 가족도 새롭게 완성되어 갔습니다. 운명의 설계도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말을 걸 때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